이재명은 앞으로 일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 주십시오. 자, 보여주시죠.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참 제가 이재명 후보가 오늘 네거티브 안 하겠다는 그 말이 참 허당하게 들려요. 윤석열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최순실, 무당, 전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네거티브 공격을 퍼부어놓고 나서 공격 중단하시니 우리도 하지 말라는 건 적반하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 발언입니다. 퍼붓고 나서 네거티브 하지 말자? 적반하장이다. 이 발언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보겠습니다. 네, 김은혜 의원. 이재명 후보가 전날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90분도 지나지 않아서 법사위에서 김건희 녹음 파일을 틀더라. 이래놓고 네거티브 하지 말자냐는 거냐며 비판을 했습니다. 김은혜 의원 발언 감정가 들어주십시오. 와, 40억 원. 16만 3,800원. 네, 네. 이유 들어볼까요?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최신형 벙커버스터 미사일의 가격입니다. 벙커버스터. 네, 이게 뭐냐면 벙커 있잖아요. 군사용 벙커. 네. 거기 숨어 있어도 미사일이 그 안까지 들어가서 이제 안을 괴멸시킬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인데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 김은혜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열심히 이제 네거티브 미사일을 많이 발사해 놓고 혼자 이제 벙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벙커버스터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특히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드님의 특혜 입원이라든지 성남 FC라든지 성남시의 변호사 비용 과다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벙커에 숨으려고 하시는 거는 조금 비겁한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짧게 드리면 민주당에서도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경선할 때. 근데 그러고 나서도 서른 의원께서는 이재명 후보 구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서로 엄청 싸우셨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못하는 네거티브 중단을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지 조금 의미 없는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주 공격이 좋았습니다. 네. 예, 공격을 중단할 테니 우리도 하지 말라는 건 적반하장에서의 핵심어는 우리는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6만 3,800원은 뭐냐면요. 선거 남은 42일 동안 현미밥으로 즉석밥을 구매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다이어트를 할 때 흰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 네거티브가 그렇거든요. 먹을 땐 당장 달고 맛있어서 계속 먹고 싶은데 먹으면 살만 찝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 캠프에 현미밥을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네거티브로 이길 수 있는 선거라는 것은 없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라는 선언은 본인이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 동시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는 호소라고 생각해요. 그것으로 김건희 씨 얘기로 뉴스가 덮여서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 점을 극복하려면 이재명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려줘야 되는 공간을 열어야 되는 것.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양쪽 당이 이젠 정말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현미 같은 정면 승부를 벌여야 될 때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만 찐다라는 말씀하니까 왠지 좀 찔리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특히 요새 저희 당대표도 좀 살이 많이 오르시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거티브 중단 선언 어제 있고 나서 제가 이거 참 어려운 말이다. 네거티브와 검증은 정말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거티브, 검증, 팩트체크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서 두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검증이 뭐고 네거티브가 뭔지. 저는 솔직히 이거 자르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약간 국민들께서 듣고 눈살이 찌푸려지면 네거티브가 아닌가. 눈살을 어떻게 다 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라도 또 우리가 지지하는 쪽에서 하는 거면 이거는 필요한 검증이다라고 실예로 하는 거고. 한번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건진 법사와 김건희 씨와의 그 인연 관련해서 막 보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검증이에요, 네거티브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것도 있고 한 부분은 저는 검증의 대상이라고 봐요. 검증이에요? 근데 이제
좀 어느 선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 넘어가면 예를 들면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의 신딸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건진법사의 건과 김건희의 건 뭐 그런 얘기를 막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 근거 없이 추측에 의해서 하는 발언들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실에 의해서 검증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팩트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기반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팩트 체크도 될 수 있고 검증도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김건희 씨가 맨날 첫날 뭐 구술한다더라 뭐 술시에만 뭘 한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뭐 팩트 체크 자체가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씨 녹음 파일에 의거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 거는 그거는 검증이 맞는 저는 겁니까? 검증이라고 봅니다. 도이치모터스 계좌 공개 검증이에요? 네거티브예요? 그것도 검증이죠. 아, 검증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반대로 뭐 아마 뭐 소장님도 동의하실 텐데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 관련해서 욕설 파일을 재생하고 이런 것도 당연히 검증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소장님도? 뭐 검증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죠. 선뜻 내키진 않으시고 그렇게 말해드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네거티브하고 검증은 이런 겁니다. 검증은 제가 더 라이브에 나와서 우리 최욱 MC 눈치를 안 보고 떠들 수 있으면 검증이고요. 예. 네거티브는 제가 어머님께 전화드려서 어머니 이번에 선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게 있대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네거티브거든요. 그 사이에서 구분이 돼야 되는데 공적으로 선수들끼리 물어보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검증의 내용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후보의 파일의 경우에는 그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더 나올 의혹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일 때문에 권력을 함부로 쓰겠구나라는 부분이 나온다라면 검증의 영역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그냥 인성이 나쁘다라고 욕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건 전 네거티브에 좀 더 가까워진다라고 보고요. 건진법사 논란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선거 캠프의 자장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하는 일이 있거나 혹은 여러 명의 우리 선대위 관계자들이 증언하셨던 것처럼 도대체 후보 비서실을 뭐 하는지 선대위 말을 안 듣는다라고 했을 땐 이런 것들은 검증의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분명히 저는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잠깐 이제 지적하셨던 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아들 군 복무 시절에 특혜 입원 의혹을 또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검증이에요, 네거티브예요? 그거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검증의 의미를 했겠죠. 그랬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정확히 해명하기를 당시에 서류가 있고 그리고 민간병원에서 발목 수술을 받은 다음에 수도병원에 그 민간 수술에서 병원을 받은 것은 청원 휴가를 내고 나와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수도병원에 입원한 그 행정명령이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제출을 해야 될 거예요. 공개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그게 뭐 오늘 내놓으란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까지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도 더 이상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도 선을 지키고 나오지 않았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나오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무슨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성남시장 아니었습니까? 국방부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남시라는 것이 국방부를 움직일 수 있느냐?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그건 증거를 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혹이 있고 의혹에 의해서 어떤 객관적 사실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과정들은 이제 검증의 과정이다. 이 정도 정리될 수 있나요? 너무나도 요즘은 쉽게 가족들의 문제를 예전에 비해서 좀 지나치게 건드리고 있다라는 감은 있습니다. 검증해야 될 후보에 좀 더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대선 정도 되면 국민들께서 뭘 궁금해 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검증과 네거티브를 구분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실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한 번 해봐서 안 되면 네거티브예요. 맞아요. 몇 번 해서 역효과 나오면 네거티브예요. 근데 이제 얘기를 저도 아까 말씀 중에 조금만 하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인성 검증도 저는 검증의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단순히 인성뿐만 아니라 그 녹취록에 뭐 유동규 씨의 임명과 관련한 얘기들 되게 중요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뭐 인사권이라든지 실제 평소에 뭐 가족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쟁이 있었는지 이 부분은 저는 검증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인성도 검증의 대상이라면 참 이건 어렵긴 어렵다. 그러니까 인성을 어떤 식으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심한 말을 늘어놓는 형에 대해서 동생이 욕한 것을 인성의 문제라고 하시면 뭐 사실 그것은 서로 판단의 영역이니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